안녕하십니까, 양태선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흐름과 이것이 한국 투자자 여러분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멜팅업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주식 가격이 마치 빙하가 녹아내리듯 뜨거운 열기 속으로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최근 6주 동안 무려 2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강력한 랠리는 역사적으로 단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주식시장에 큰 바닥을 형성한 후에 수년간 이어지는 강한 상승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현재 미국 소비자의 약 48%가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런 시장 심리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들었던 표현, 즉 벽 오르기죠. 월 오브 월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우려를 이겨내며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급격한 상승 사이클은 대개 기관 투자가들의 포지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ETF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사이클은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주식들의 강력한 실적 개선이 이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어 조금 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명백한 요인, 주요 요인이 한 3개 있는데요. 무역 불확실성의 감소죠. 몇 주 전만 해도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140%에 달하는 관세 말이 안 되죠. 이 불확실성의 급증이 주식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4월 2일, 즉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던 날이었죠. 그 이후 불확실성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수가 4월 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S&P 500에서 가장 큰 8개,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실적을 최근 보면 굉장히 크게 향상되고 있죠. 2025년에만 이들 기업의 주당 수익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S&P 500 지수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이 대공룡 기업들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AI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의 연설을 올렸는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AI 인프라스트럭처에 계속해서 익스펜션이 있다 하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AI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기술혁명 웨이브, 그렇게 큰 기술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SML이나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터리얼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요.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서 주가가 꽤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의 실적이 실물 경제와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참 요즘에는 이상해 보이는데요. 소비자 관련 기업들은요. 2021년부터 보면 S&P 500 지수 대비해서 23% 뒤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33%나 뒤쳐져 있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는 13% 아웃퍼폼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는요 37%나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3, 4년 동안의 시장이
결국은 기술주 시장이었고 반도체 시장이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요인은 경기 침체를 굉장히 우려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 이후 모 사이트에서 분석한 2025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요 거의 7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떨어져서 40% 이하로 내려와 있죠. 심리적으로 경기 침체가 없다고 개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경제는 계속 원래대로 성장을 하는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빅스 지수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를 통해서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빅스 지수가 높다는 거는요.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빅스가 항상 피크로 올라갈 때는 주가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빅스가 만약 30%를 넘는다.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쳐져 있지만 30%가 넘어지면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냥 쥐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사는 겁니다. 즉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는 투자의 개념이 있고 트레이딩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투자라는 거는 사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쥐고 주식이 돈 벌어주기를 기다리는 거고요. 투자는 뭐냐? 장이 조용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분석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싸게 살고 비싸게 파는 행위를 계속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고 파는 행위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돈을 벌려고 하면 이 두 개의 전략을 적정하게 섞어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거의 바로메타가 바로 빅스입니다. 빅스는 시장의 심리를 얘기해주는 온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 빅스가 30% 이상 올라간다. 뭐냐면은 거의 시장이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 모르겠어. 위험하대. 주식 던져.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팍 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우량주들의 주가들이 훅 빠집니다. 그게 언제냐? 얼마 전이었죠. 그때 대형주들도 20-30% 많게는 반토막 난 것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거 반토막 났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사가 뭐가 바뀐 게 있나요? 단지 시장이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게 빅스의 효과입니다. 즉 빅스가 올랐다는 건 뭐냐?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 주식이 나빠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단지 두세 명만, 서너 명만 파는 사람이 없다.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파는 사람 두세 명만 있다. 이 사람들이 주가를요. 100불짜리를 2불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왜? 사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팔려고 그러면은 100불에 안 팔려, 90불에 안 팔려, 80불에 안 팔려, 70불에 안 팔려, 2불에 팔아야 되니까요. 2불에는 누가 파나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반대 매매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회사가 그냥 알아서 파는 거죠. 룰에 의해서. 그럼 100불짜리 주식이 바로 2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얼마 전 플래시 크래시. 미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장이 갑자기 10% 빠졌다가 다음날 쭉 올라왔죠. 그래서 주식시장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주식이 좋아요, 저런 주식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아요 판단할 게 아니라 시장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시장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적절하게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운동선수들이 진짜로 시합 없어도 밤낮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듯이 연습하고 준비하는 분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귀동냥 하면요, 못 잡습니다. 갑자기 이제 얘기가 좀 바깥으로 흘렀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빅스를 근간으로 해서, 빅스가 상황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온도가 높아요. 그럼 시장이 좀 심하게 눌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 사서 더 빠지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줘서 내 산자리는 오겠지 하는 정도선에서 긁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요, 반등해서 올라갈 때까지 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온팁스 저점 매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도 진짜로 내가 아는 주식, 좋은 주식을 잡으셔야지, 모르고 그냥 얘 많이 빠졌대, 제 52주 신저가래 해서 그런 거 따라잡으시면 안 되세요. 즉, 제가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는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를 해야지, 아무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뭔지, 내가 잘 아는 종목이 뭔지, 지금 경제 상황에 잘 맞아서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하는 거를 조금씩 보시면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그렇게 패닉했을 때는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은 언제 하느냐. 빅스 지수가 최근처럼 20%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이제 정상시장입니다. 정상시장이라는 건 뭐냐. 경제가 성장하는 규모가 있잖아요. 미국 경제 성장률 2.5%, 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있잖아요. 그거 치면은 또 한 2% 더하면 5, 6% 정도는 상승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5%에서 한 7% 올라가는 구조를 가졌구나. 그럼 그 구조 안에서 더 오르면 좀 팔고 더 빠지면 좀 사고, 이게 그런 파동을 트레이딩하는 게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매매하는 게. 그리고 항상 그런 조용한 구간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출렁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커진 시장, 즉 지난 한 4월 달이죠. 그때는 트레이딩이 불가능한 게요. 기억하시겠지만 하루 쭉 빠졌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90일 유예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10% 오르잖아요. 그거 전날 파신 분들은 10% 그대로 손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매집을 하는 겁니다. 사셔야 됩니다. 자, 제가 좀 이제 그때 막 얘기하느라고 좀 이게 핀트가 좀 옆으로 이제 샜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좋은 주식이 뭐예요 해서 사서 그게 2배, 3배 오르면 좋지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2배 오르는 주식 끝까지 못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파시게 되고 또 판 거 올라가면은 또 쫓아 사시게 되고, 그냥 그걸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투자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는 분명히 방법이 존재가 하고요. 그런 방법도 언제 써야 된다 하는 게 꼭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조금씩 준비를 해 가시면 결국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강력한 랠리는 주식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한 2년 반 동안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어야지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항상 기술 혁명이 있는 구간을 한번 답습해 보십시오. 그때는 10년 동안 상승장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2년 반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도 탄탄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하락도 충분히 한 달 만에 복구했잖아요. 이건 뭐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경제에서 나옵니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이 대형 기술주들하고 대형 우량주들한테 모여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돈이 별로 없으신 분들 이렇게 있는데 돈은 누가 버나요?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셔가지고 나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똑같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가진 자가 더 많이 버는 세상이 특히나 미국 시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지금 기술주가 혁명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기술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투자는 누가 하나요? 돈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요. 지금 금리가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데들은요. 돈을 꿔서 투자할 수도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큰 놈들이 성장을 하고 그러다가 돈이 없는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M&A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촉촉 주워 먹는 거죠. 그래서 대형사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면 미국의 독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자꾸 소송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공력 기업들이 점점 커지니까 정부에서는 일부 막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베이스에서 치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지금 시장이 기본적으로 흐름이 좋은 흐름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하게 빠질 때는 사야 됩니다. 그리고 빅스가 지금처럼 20%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요. 좀 싸게 샀다 하면 좀 올라가네. 그때 좀 팔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예죠. 신용등급 하향됐어. 예전에는 20%도 10%도 빠지고 많이 빠졌었는데 되게 겁난다 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단기적으로 빠지더니 쭉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사보시죠. 혹은 못 사신 분들은요. 이상하네. 많이 올랐네? 하면 가지고 있던 거 그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종합하면 아까 결론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낮아지는 시장이다 하면은 시장이 급하게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신 급하게 빠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급하게 빠지려고 그러면은 외부적인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근데 외부 충격이 언제 오느냐? 아무도 모르죠. 충격이 올 수 있는 거는 한두 개 있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역 정책에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게 충격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암만 이상한 150% 관세를 때리다가도 이거는 말이 안 돼 하면은 결국은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걸 약간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내려와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87년으로 돌아가서 블랙 먼데이도 한번 봐야 되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때로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기 때 한번 주가를 쭉 보시잖아요. 내가 저 때는 진짜 불안해했는데 근데 그 불안했던 시기가 시기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 2주 내가 한 달만 더 버텼어도 진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항상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면요. 다른 분들도 다 두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흥분하면 다른 분들도 다 흥분하세요.
그럼 시장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는 잠깐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 두려워하다가도 모든 사람이 다 팔고 나면 누가 파나요? 파는 사람이 없으면요,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V자 반등 나오지 않지만 파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다 갑자기 거기다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돈이 들어옵니다. 생돈이. 그럼 그 돈이 주가를 올려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주가를 빼는 거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뺄 수 있고요. 주식을 올리는 거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주가를 못 올립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하신다면 이제 주가를 좀 이런 그 메커니즘 안에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편하게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꾸 기본적인 큰 맥락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장을 자꾸 보시고 종목들 자꾸 보시고 계좌의 수익 자꾸 보시면은요, 이 해안이, 그러니까 시선이, 폭이 자꾸 좁아지세요. 그러니까 자꾸 한 종목 수익률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요, 큰 그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은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주식들이 잘 가는지, 뭐를 과연 지금은 사고 팔아야 될 때인지, 혹은 그냥 주식을 쥐고 있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현금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될 때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되세요. 왜? 그냥 파도에 막 떠다니다 보면 멀미나십니다. 멀미나는데 정신 차릴 수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항상 좀 멀리 쓰셔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이런 영상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해보니까 와, 진짜 이게 참 이렇게 전해 드릴 말씀도 제가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도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아, 나도 이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었는데 와, 오늘 처음 다시 느꼈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태어나는 기분이 좀 들고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들도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유 또 뭐 다 또 똑같은 소리 하네. 하지만 이거는 제 진심에서 우러나는 얘기입니다. 이제 투자하다 보면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이기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근데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가지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안다고 돈 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만 내가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사이드로 이렇게 좀 그 길이 비껴놨는데 결국은 뭐냐?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어떤 시장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5, 6개 종목에 포커스 두시는 게 아니라 한 10개, 15개로 분산해서 좀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한번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에만 하셔야 됩니다. 소문 듣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만만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투자하셔도 뭐 물리시면 물타기 좀 하시고 좀 올라오면 좀 팔아주시고 편하게 투자하셔도 뭐 이익은 그렇게 크게 안 나겠지만 그래도 손실도 그렇게 크게 안 날 시장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워밍업 좀 하시고, 그다음 저는 기대하는 게 한 7, 8월까지는 장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이제 움찔할 때는 올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관세가 한 7, 8월까지는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시장은 좀 더 여기서 레벨업 한번 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때서부터 조금 불안 해서 지난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상당폭 좀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다? 분명히 빅스가 30% 이상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자신 있게 매매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고팔고 하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방송 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백스였습니다.